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들을 잇따라 중용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판사 출신을 왜 잇따라 중용하나? 예. 또 누구를 중용했습니까? 3기 방통위원장의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을 했죠. 아, 예. 예, 방통위원장. 예. 이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법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좀 내정한다 뭔가 좀 이례적인데 뭐 법조계 내에서도 의외 인사다 이런 반응이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방통위원장으로 간 것도 이례적인데 현직 판사가 갔다는 점은 더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사실 지난 그 7일에 방송을 하면서 인물난으로 법조인으로까지 후보군을 넓히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 전망이 결국 맞아 떨어지는 셈인데 어쨌건 최성준 내정자는 법관 출신이긴 하지만은 일찍부터 정보통신부 내에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뭐 사실이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고위법관을 행정부의 고위 관료로 중용하는 거, 방통위원장으로 중용하는 것 그냥 이례적이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도 있는 겁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심각하다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최성준 내정자가 일찍부터 IT 관련 법을 연구해왔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던 만큼 인사 검증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예. 법원 안팎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훌륭한 법관이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예. 문제는 현직 고위법관이 곧바로 행정부로 가는 게 옳으냐 바람직하냐 이 문제거든요. 아하.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원 내에서도요? 예, 한 중견 판사는 후보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되니까 임용을 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예. 이게 하나의 패턴처럼 될 경우에는 재판할 때 행정부를 감싼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거다. 아. 결국 사법부의 불신을 불러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다른 중견 판사는 이렇게 법관이 고위 관료로 임명한 일이 잦아지게 되면은 판결에 오해를 사거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게 될 거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판사들이 나도 언젠가는 장관으로 차관으로 갈 수 있을 테니까 예, 그걸 아무래도 의식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눈치를 볼 거다. 예. 법원 안에서는 심지어 이러다가 사법부가 행정부의 산하 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정도니까요. 헌법학자들 의견도 들어보셨어요? 네, 헌법학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삼권 분립의 원리는 견제와 균형인데 예.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현직 법관의 행정부 고위직 임용은 새로운 전관 예우가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전관 예우라는 그러니까 전관 예우라는 게 변호사 기업을 하면은 선후배 법관들이 좀 봐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직 법관이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면은 판사 선후배 판사들이 행정부와 관련된 판결을 할 때 그 선배를 의식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죠. 또 그런 것도 있군요. 예. 임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 현직 법관을 행정부 고위 관료로 임용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이나 헌법 정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종철 교수도 국민들은 사법부가 독립돼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청와대가 법관을 고위직으로 임용하면은 사법부가 행정부와 관련된 인적인 네트워킹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거나 고위직으로 임용되기를 기대하는 법관들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친정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의심을 살 거다. 그런 우려를 했고요. 법관들이 거부하면 되는 일은 아닌가요? 이렇게 임명 요청이 왔을 때.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한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실제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해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됐잖아요. 예. 그 현직 법관에서 바로 간 겁니다. 그때도 얘기가 많았었죠. 네. 그 황찬현 지법원장한테 가기 전에 차한성 대법관에게 먼저 오퍼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대법관은 나는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대법관으로서 공직 임기를 마치겠다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사법부의 독립성이 굳건해지는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김황식 국무총리 대법관이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데 3년만 하고 감사원장 제의를 하니까 덥석 받았어요. 그랬죠. 또 이분은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인데 또 2년만 하고는 국무총리로 또 옮겼습니다. 그렇죠. 법관이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야 참 영광이겠지만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뭐 거부해라 말아라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사법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함부로 뺐으면은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거고 인사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인재풀을 넓게 쓰기 위한 거다. 좋은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근데 또 인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재풀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사법부 인사권을 침해한 게 됩니다. 사법부 인사가 끝났는데 인사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빼가 버리면은 사법부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청와대가 사법부 인사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박근혜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중용하는 건가? 왜 좋아하는 건가? 쉽게 말하자면.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인재풀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검증된 엘리트 집단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 항상 걸림돌이잖아요. 박 대통령이 수첩에 의존한 인사를 하다가 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좀 새로운 인재풀을 쓰는 게 아닌가. 법관들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데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깨끗하고 공직자로보다는 좀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판사라는 직업이 보수적이고 체제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실정법을 적용하는데 몸에 배어 있다 그러죠. 그렇죠.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이 났는데 긴급 조치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모범생들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서로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검사들은 판사들 보고 정치적이라고 그러고 판사들은 검사들 보고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판결을 할 때 그런 검사들 그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현직 판사들을 중용하는 건 이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 근거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경남고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듭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현직 법관을 빼갈 때 안 된다고 거부하거나 반대하면은 청와대가 함부로 못할 건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다 보니까 청와대가 쉽게 빼가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거든요.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법관들이 독립적인 판결을 하기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 한 명을 갖다 빼다 쓰는 문제가 아니고 현직 법관을 쓰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모두가 놓치고 지나갈 뻔한 뉴스인데 권영철 기자가 또 한번 새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